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어제 기준 8일째에 이어지면서 시멘트 업계의 물류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시멘트를 옮기는 차량이 점차 많아지면서 출하량이 45% 수준까지 회복됐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철도 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어 관련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입니다. 시멘트를 옮기는 벌크 트레일러가 출하장을 꽉 채웠습니다. 지난달 29일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기 전과 비교하면 확 달라진 모습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자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현장 복귀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 단양 공장의 경우 오후 3시 기준 벌크 트레일러가 240대와 200대가량이 방문해 평소의 45% 수준까지 출하량이 회복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저희가 공장에서 나간 게 총 합해갖고 10,000톤 좀 더 나갔거든요. 오늘은 지금 현재가 10,000톤이 넘었어요. 3분의 1은 좀 넘어간 것 같고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그러나 도내 레미콘 업체들은 10곳 중 9곳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하루 50만 리터의 레미콘을 출하하던 이 공장은 시멘트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작업을 모두 멈췄습니다. 다행히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뒤 그제 저녁 벌크 트레일러 2대가 들어와 급한 대로 다른 콘크리트 공장으로 긴급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하루 서너 대씩이라도 트레일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완전 정상화는 아니지만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레미콘 공장은 가동을 중지한 상태고요. 주말에 좀 들어오는 시멘트량을 봐서 월요일쯤에 가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어 시멘트 관련 업계와 일선 건설 현장에서는 다시 한번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청주 지역에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 8곳,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0곳에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주유소 재고량은 1, 2주분의 여유량은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영버스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주유소 기름 재고 확인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안내하는 한편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연료 우선 공급을 요청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학내 분규가 4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청주대 노사는 연봉제 직원의 단계적 임금 인상과 무기계약직 직원 50%에 대한 순차적 사학연금 가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학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인 주택 거래량은 44만여 건으로 1년 사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실제 거래 절벽에 부딪히면서 백약이 무효인 셈이 됐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최근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주택 거래량 급감으로 인한 폐업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지금 매매 거래는 거의 없고요. 뭐 한 달에 한 건도 많다고 봐야 돼요. 뭐 가게 월세라도 계속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수입은 없다 보니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청주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900여 건으로 5개월 새 67%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원구는 아파트 거래량이 95%나 급감해 거래 절벽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2,500여 곳이던 충북의 공인중개업소는 해마다 부동산 붐을 타고 100여 곳씩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거래량 감소에 따른 경영난으로 공인중개업소만 16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래 절벽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올해 또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약 28,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 응시자의 31% 정도 합격해가지고 너무나 또 배출이 많이 되는 바람에 아파트 거래가 뚝 끊기면서 이사와 입주 청소 등 관련 업계도 고사 직전입니다. 작년에 비해 지금 입주 청소도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공장이나 학교 쪽으로 청소를 많이 갑니다. 휴직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품었던 기대와는 달리 대출 금리 인상과 소비 심리 위축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혹한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출범식을 갖고 62일간의 모금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십시일반 정성이 모아지면 우리 이웃들과 나눌 사랑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청주시 장암동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에 시설 보수는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최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도움으로 20년 만에 창틀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법인에 비해 지원이 거의 없는 개인 운영시설은 이런 후원이 더없이 반갑습니다. 샤시를 교체함으로써 굉장히 저희 이용인분들은 따뜻하고 또 누군가 이렇게 우리를 돕고 있구나, 후원해 주는구나 하는 또 온정을 느끼고.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청주 상당공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15% 늘어난 81억 3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청주 KB스타즈 선수들도 캠페인 출범식에 함께했습니다. 청주 KB스타즈는 지난 2016년부터 매 경기 리바운드와 득점 수에 따라 쌀과 여성용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청주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모든 분들도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도민과 함께 11년 연속 모금 목표액을 달성해온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올해도 지역에 온기를 더할 마음 따뜻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그마한 정성이 우리 이웃들에게는 또 큰 힘이 돼서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나눔, 지속 가능한 충북을 만들기 위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성금 계좌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온정의 행렬을 이어갑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주부터 음식점이나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그만큼 환경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기업부터 청년 사업가까지 각자의 다양한 재활용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면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종이컵은 재활용품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폐기물입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플라스틱 코팅 때문에 컵 자체가 한 번에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 탄생한 친환경 종이컵은 한 번에 녹는 특수 코팅을 둘러 재활용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활용이 100% 되는 것이 친환경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종이컵이 100% 재활용이 돼갖고 고급 퍼프로 8번, 7번 재활용이 되는 것이 실질적인 친환경이라서 업사이클링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는 화장품을 살 때마다 나오는 빈병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주목했습니다. 스킨과 토너, 에센스 등 다양한 화장품을 물에 녹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분말화해 용기 하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유리 공병을 하나만 구매하시면 거기에 계속 화장품을 새로 만들 수 있고 리필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구매하실 때 더 이상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병뚜껑을 모아 갈고 녹여서 틀에 부으면 실로 꿰어 팔찌를 만들 수 있는 구슬이 됩니다. 플라스틱이지만 재활용은 안 되는 병뚜껑을 공예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훌륭한 친환경 수업입니다. 다음 목표는 병뚜껑으로 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벽돌에서 끝나지 않고 좀 더 생활에서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킥보드나 이런 스케이트보드 그런 것도 더 저희가 연구하는 거에 따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확장된 분야로 저희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기업부터 청년 사업가까지 일상 속 작은 재활용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며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지난해 청주에서 일어난 여중생들의 투신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들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여중생들이 자살이 아닌 타살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중생인 아름이와 미소는 2010년 12월과 이듬해 1월 아름이의 의붓아버지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두 여학생은 2021년 5월 12일 청주 오창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여학생은 과거에도 이런 시도를 수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월과 4월 자해를 시도했고 투신 10여일 전에는 해당 아파트를 함께 찾아가기도 한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시기였지만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봐 아름이의 정신과 진료를 중단시켰습니다. 게다가 친어머니인 B씨는 아름이의 정신과 치료에 동행해 남편의 성범죄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름이는 투신 사흘 전 친구에게 아빠가 약을 끊어라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름이가 제때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미소 또한 극단적인 선택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는 겁니다. 미소 유족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자해나 자살 위험성을 분명히 정신과 원장님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을 한 거잖아요. A씨는 징역 25년이 확정됐고 B씨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미소의 유족은 이들에게는 학대치사 또는 유기치사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경찰에 추가 구속장을 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 도내 고3 학생들의 학교 대항 스포츠 클럽 대회인 제16회 교육감차기 고3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가 청주 신흥고등학교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충북교육청과 충청타임즈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달 21일 예선전을 시작으로 축구 21개 팀, 농구 11개 팀이 리그전과 토너먼트 등으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축구는 청주공업고등학교 FC팀이, 농구는 오송고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관상동맥우회솔과 혈액투석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솔을 실시한 8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충북대학교 병원은 재수술률과 재입원율, 사망률 등 7개 분야를 따진 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는 종합점수 99점으로 상위 10% 의료기관에만 지급하는 가산 지급 대상에도 올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2 전국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도내에서는 보은군이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보은군은 지난해 식중독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집단급식소 식품안전진단 컨설팅에 나서는 등 식중독 예방에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물고기 생태관인 단양 다누리 아쿠아리움의 올해 관람객이 27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단양구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관람객 수는 26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연간 관람객 18만 1,000명을 넘어섰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 입장료 수입도 17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입액 11억 8천만 원을 5억 원 이상 초과했습니다. 제천시 도심에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개방 화장실 21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제천시는 유안타 증권 등 17개 기관과 협약식을 개최하고 제천역부터 의림지, 솔밭공원까지 7km 구간에 개방 화장실 21곳을 지정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